안녕하세요, 바보타로의 케일럽입니다. 자, 오늘도 새로운 리딩을 하기 위해 타로 앞에 앉았습니다. 오늘도 우리 큰 애몽이 그리고 작은 애몽이도 리딩에 함께 해줄 거예요. 댓글, 구독, 좋아요 눌러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 아울러 바보타로 채널을 위해서 후원해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피커 카드로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 보게 될 리딩의 주제는요, 우리 사랑 어떻게 될까요? 입니다. 타로 카드를 열어가면서 여러분들의 사랑 어떻게 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또 이렇게 세 가지 물건 준비를 했어요. 첫 번째 호랑이, 두 번째 슬롯 머신, 세 번째 버섯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이템을 선택하실 수 있게 잠시 시간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여러분들의 눈을 사로잡는 아이템으로 이동해서 리딩을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사랑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 호랑이를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리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 분의 상태부터 확인하고 가보도록 할게요. 메인 에너지 한 장을 열면서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카드예요. Translucence, Love the Darkness 카드가 나옵니다. 그래요. 자, 첫 번째 카드로 Translucence 카드가 나왔습니다. 반투명하다라는 의미의 카드고요. Love the Darkness, 어둠을 사랑하라. 여기 그림에 보면 까마귀로 보이죠? 어떤 새를 말처럼 어떤 여성분이 타고 있어요. 일단 카드가 의미하는 부분은 두 분 사이에 다소 어두운 에너지가 있다라는 건데, 핵심 의미는 어떤 상황이 벌어졌잖아요. 그 상황 자체에 어떤 분노나 원통함이나 그런 부분들을 갖지 말고 벌어진 일 자체를 좀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의미예요. 말 그대로 어둠을 사랑하다라는 말이잖아요. 다소 상처가 될 만한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 역시 이 사랑 안에서는 있었어야 될 부분이고, 그것마저도 수용을 하는 것이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좋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일단은 두 분 관계에 대한 메인 에너지이기 때문에 리딩하기가 껄끄럽기는 할 것 같은데요. 가지고 있는 의미 중에 이제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될 부분은 뭐냐면, 이것이 여러분에게 어떤 교훈을 줬다라는 거예요. 이 교훈이라는 게 사랑이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받아들임에 있어서 더 성숙해지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것이 두 분 관계에 더 많은 발전을 가져다 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카드를 계속 따라가 봐야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한 장씩 열게요. 미러 카드가 나오네요. 거울을 꺼냈어요. 여러분들이 상대편을 계속 느끼고 있다라는 건데, 옆에 또 거울 카드가 하나 더 나오네요. 골든 미러 카드인데요. 저는 여러분들의 카드라고 해서 뽑았어요. 나쁘게 보려면 나쁘게 볼 수 있는 카드긴 합니다. 일단 상대편을 열어봅시다. 상대편은 여러분에 대해서 어떤 에너지를 갖고 있을지요. 오, 웨딩 링스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게 뭐죠? 그렇습니다. 한 장 더 보겠습니다. 카메라를 꺼냈어요. 그렇습니다. 자, 저는 언제쯤 이렇게 딱 펼쳤을 때 아름답고 무지개가 막 떠있고 유니콘이 막 날아다니고 이런 걸 한번 해볼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자면 두 분 사이의 에너지는 좋지 않습니다. 그거예요. 그걸 말하는 게 이 Love the Darkness 카드죠. 뭔가 부정적인 기운이 느껴진다라는 말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기운들을 털고 나가거나 혹은 그냥 그 기운들 자체를 받아들이거나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라고 받아들이는 부분이 있다면 카드가 이렇게 안 나올 텐데, 그 나쁜 기운이 여러분이 됐든 상대편이 됐든 혹은 두 분 다든 안 좋은 라이프를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에 대해서 좋지 않게 생각하고 사랑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그렇다라는 거죠. 일단 여러분들은 전부 거울을 꺼냈습니다. 골든 미러와 미러인데요. 솔직히 상당히 말이 안 되는 카드기는 합니다. 여러분들의 지금 상황은 뭔 것 같냐면 철저히 사람들을 좀 배척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마음에는 이 상대편이란 사람밖에 없습니다. 솔직히 그래요. 그리고 이 상대편 역시도 여러분들 생각을 계속해요. 그런데 이 관계가 부정적이라는
생각에는 동의를 한다는 겁니다. 뭔가가 되기가 힘들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거울아 카드죠. 백설공주 계모 카드예요. 이 세상에서 내가 제일 이쁘고 내가 제일 잘났고 나는 지금 아무렇지 않아 보일 수 있지만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내가 아무렇지 않진 않아. 나는 상당히 아무런 상태야. 그렇기 때문에 건드리지 마 라는 에너지예요. 농담을 하더라도 잘 웃어주지 않고 주변에서 친절하게 대한다 해도 흔히 말해 가식적이라도 그냥 다시 받아주고 하는 부분도 없는 거예요. 그냥 냉정하다? 그렇게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약간 차갑다 라고도 볼 수는 있을 거예요. 자,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어떤 것에서도 상처받기 싫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 카드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부분은 여러분이 이 분을 정말 격렬하게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이분이 여러분을 사랑했을 수 있어요. 사랑했겠죠. 여러분의 상대편이니까. 그런데 이 사랑의 강도는 달랐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쪽에서 더 심하게 사랑했다라는 것도 의미를 합니다. 여러분들의 전부예요, 지금. 이 사랑은. 여기서 나갈 수가 없어요. 미러 에너지는 말 그대로 미러링을 한다는 거죠. 이 미러링이라는 게 단순히 여러분들이 그립다 이렇게 표현해서 끝나는 에너지는 아니고 이 분이 보내는 전파를 여러분들이 받는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강한 에너지예요.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처음에 생각나는 게 이분입니다. 보통은 이제 아침에 눈을 뜨면 뭐 핸드폰을 본다든지 오늘의 날씨를 본다든지 뭐 그렇게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눈을 뜨자마자 생각나는 게 이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너무 힘든 상황일 거예요. 자, 상대편 웨딩링을 꺼냈죠. 솔직히 이런 상황에 웨딩링이 나오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분이 지금 어떤 누군가와 결혼을 준비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정말 많이 들기는 해요. 여러분하고 결혼을 준비를 하는데 이런 상황이 됐다? 가능은 하죠. 헤어졌다면 그럴 수 있는데 그랬다면 이게 문제였을 수도 있어요. 이 결혼이 문제가 됐기 때문에 두 분이 이별을 했다. 혹은 결혼한 상태였다면 두 분은 이혼을 한 것이다 라고도 볼 수는 있을 겁니다. 옆에는 카메라가 나와 있죠. 카메라는 기억입니다. 추억이고요. 여러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나는 거예요. 제가 내릴 수 있는 가능성이라고 할까요? 이 상대편이 여러분들을 상당히 많이 그리워해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다시 무엇인가를 해보고자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재회를 한다도 가능하고요. 그 안에서 이제 가장 큰 부분은 여러분들과의 추억 때문인 거죠. 여러분들과의 추억을 버릴 수 없었기 때문에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다시 연락을 해서 무엇인가를 한다. 가능해요.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들과의 모든 일은 과거로 놔두고 지금 현재 이분 앞에 펼쳐진 미래, 즉 결혼이라는 것을 하기 위해 이 관계를 정리한다 라는 것도 가능은 할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요, 이분이 새롭게 나타난 분일 수도 있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의 상황 자체가 지금 이분을 받아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이 미러는 새롭게 나타난 분이라면은 보낼 수 없는 에너지입니다. 미러라는 것 자체가 과거의 어떤 사람과 교감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에 있는 분과 미러를 한다? 그렇게 볼 수는 없어요. 아무튼 이 관계가 여러분과 함께 사귀었었던 분이라면은 확실하게 이별이 되어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두 분이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생각을 하고요. 그 안에서 후회도 있고 분통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들을 거스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 장이 휙 하고 날아올랐는데, 자, 일단은 문 카드가 나옵니다. 이건 제가 지금 어디 놔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보고만 가겠습니다. 문 카드가 있어요. 문 카드는 솔직히 감정이 복받쳐 오른다, 애절하다, 이 감정을 컨트롤할 수 없다, 뭐 이런 것도 의미를 하지만 관계나 모든 것에 불안함이 함께 공존했다 라는 것도 의미를 합니다. 아무튼 문이 나와 있다라는 말은 제가 이 리딩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어렵겠구나 라는 것을 타로가 알려준 겁니다. 이 리딩은 쉬운 리딩이 아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니까 제가 벌써부터 머리가 띵해지는 것 같아요. 제가 표현력이 정말 좋았다면 이 에너지를 여러분들에게 100% 전달을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냥 여러분들이 너무 힘들다, 이쪽도 그리워한다, 그렇게밖에 말을 못
못하니까 제가 너무 답답하긴 하네요. 이 에너지가 그냥 단순히 아프다라는 에너지는 아니에요. 그리움도 있는데 그 안에서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다소 차갑게 사람들에게 대하고 이 세상에 나 혼자 있는 것만 같고, 그런데 아침에 눈만 뜨면 이분이 떠오르는데 그것을 거역하려고 나는 노력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더 힘들어지고, 그런 것을 또 받아들이려고 하니까 이 사람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너무 슬프고 이런 거예요. 그런 걸 표현을 못 하겠어요. 그런데 이 상대편이라는 분도 조용하게 차분하게 여러분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 건 맞는데, 웨딩 링스가 솔직히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타로를 일단 열어보겠습니다. 5개의 칼 정방향, 2개의 동전 역방향이고요. 상대편 볼게요. 상대편은 페이지 오브 펜타클스의 역방향, 그리고 6개의 컵입니다. 그렇군요. 자, 언더라인을 보겠습니다. 언더라인에 에이스 오브 원즈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너무 좋은 카드가 언더라인으로 나왔죠. 에이스 오브 원즈예요. 여러분들이 너무 힘들고 가슴 아프고 하잖아요. 이 상대편과 뭔가 잘 되기를 바라시겠죠. 이렇게 힘들면 그리운 거잖아요. 난 받아주지 않을 거야.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단 그리움이 있다라는 것은 이분에 대한 어떤 마음이 아직 남아있다라는 건데, 이 에이스 오브 원즈가 두 분의 새로운 시작이다 라고 보면 좋겠죠. 근데 일단은 나중에 나와봐야지 알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두 분 사이에 무엇인가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들어와 있는 상태이기는 합니다. 두 분의 에너지는 뭐냐면요, 끝났다는 것을 받아들인 거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다시 시작하고 싶다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다시 뭔가를 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가능해? 라는 걸 갖고 계신 거예요. 시작은 하고 싶은데 할 수 없는 에너지인 거죠. 제주도에 고기국수를 먹은 거예요. 너무 맛있죠. 요즘엔 체인점도 많아서 동네에 제주도 고기국수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제주도에서 파는 고기국수는 아무래도 남다르겠죠. 자, 그런데 고기국수를 제주도에 가서 먹으려면 정말로 많은 준비가 필요하죠. 일단은 일정을 잡아야 되고, 비행기 표도 예약을 해야 되고, 가서 또 바로 먹고 올 수 없잖아요. 뭐 그렇게 못하는 건 아니지만 간 김에 좀 놀아야 되죠. 계획도 세워야 되고 뭐 여러 가지를 해야 될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면 고기국수를 그냥 그리워만 하는 겁니다. 굳이 꼭 그렇게 가서 다시 고기국수를 먹어야겠어? 고기국수 너무 좋았어. 고기국수의 그 진한 국물 맛, 식감들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너무 좋은 거예요. 하지만 그 고기국수를 얻기 위해서는 정말로 많은 준비와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지금 이 에너지는 고기국수입니다. 두 분이 그 사랑이나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말 좋은 기억들과 좋은 것들도 많이 갖고 있어요. 하지만 이것이 다시 회복된다라는 것 자체에 너무 어려움이 있겠다라는 게 더 버거운 거예요. 일단 여러분들은 심하게 상처받은 거 맞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관계에서 잘려져 나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도 있어요. 내가 공격을 받았다라는 느낌을 좀 많이 받으신다는 거죠. 지금 이 관계에서 여러분들이 이분을 많이 그리워합니다. 그리고 이분을 고기국수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제주도 가는 비행기 표를 끊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아주 간절하게 비행기 표를 예매하기 위해서 항공사의 어플로 접근을 한 거죠. 하지만 여러분이 했던 건 마지막 단계에서 결제로 넘어가지 않고 그 어플을 끈 겁니다. 그렇게 3,000번을 하셨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 고기국수를 먹기 위해서 제주도로 가는 것 자체를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하기 싫다라고 생각하는 걸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하기 싫다라고 하는 것을 하자. 그런 느낌입니다. 상대편 끝이 난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그거예요. 솔직히 저는 많은 걱정을 했던 부분이 뭐냐면, 웨딩 링스가 나와서 어떤 다른 분과 제대로 된 관계로 가려고 하나?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 상대편 역시도 여러분과 너무나 강하게 고기국수를 먹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냥 그때 찍어서 올렸던 인스타 사진, 그것만으로 만족하자는 거죠. 그때 렌트했던 전기차, 정말 폼나게 해안도로를 달렸지. 그런 것만으로 충분했어. 더 이상은 하지 말자. 라는
걸 보냈습니다. 솔직히 그 안에서 이 상대편이 조금 더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 만약에요, 여러분이 재회를 하자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이 상대편은 정중하게 거절을 하고 싶은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느껴지는 바로는 이걸 더 가서 정말 좋았던 그 고기국수의 추억을 망가뜨리고 싶어 하지 않나 봐요. 거기까지가 맞는 것 같고 거기서 끝을 내자라는 거죠. 그런 느낌이에요. 요 두 에너지 그냥 단순하게 보면 뭐냐면 상대편 쪽에서 여러분들과 결혼을 반대했다는 겁니다. 어떠한 이유가 됐든지 간에, 혹은 진지하게 무엇인가 해보자라는 것에서 이 상대편은 반대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걸 들어줄 수 없다는 말이에요. 내가 해줄 수 없는 것은 해줄 수 없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너와 관계를 계속 해나가는 건 너에게도 미안한 일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I wish I had treated you better. 나는 너를 조금 더 잘 대해줬어야 했어 라는 무지막지한 카드를 하나 꺼냈습니다. 여러분들 자리에요. 이게 여러분들이 상대편에게 하고 싶은 말이에요. You and I were too young. 카드가 나옵니다. 너하고 나는 너무 어렸어 라는 카드를 꺼냅니다. 자, 일단 저는 나오는 대로 읽는 사람입니다. 아닌 척 하면서도 결국은 할 말 다 하는 그런 리더죠. 여러분들이 꺼낸 카드의 메시지는 정확하게 표현하면 뭐냐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서 너가 나한테 맘 상했지? 지금은 그걸 내가 좀 후회해 라는 의미의 카드예요. 이 상대편이라는 사람을 업신여겼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너가 나한테 다 맞춰줬어야 했고 이 관계에선 내가 소중한 사람이니까 내가 우선이 됐었어야 되는 거잖아 라는 거죠. 너 수요일날 뭐해? 수요일날에 나 회식이 있어. 나 그날 영화 보고 싶은데 그 회식 빠지면 안 돼? 회식을 어떻게 빠져? 왜 회식을 못 빠져? 그냥 얘기해. 집에 일 있다고 해. 나한테 맞춰 라고 했던가. 이건 단순히 한 가지 예죠. 여러분들이 이 관계에서는 주인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이 꺼냈던 것은 내가 너에 대해서 좀 더 잘해줬을 걸 이라는 것을 후회하는 거예요. 자, 상대편, 너와 나는 너무 어렸어 를 꺼냈죠. 솔직히 두 분이 나이가 어렸다, 뭐 그것도 의미를 하긴 해요. 하지만 이 카드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의미 뭐냐, 두 분이 어떤 다툼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 싸움 자체는 너무 어린애들의 싸움이었다라는 거죠. 상대편이 지쳤던 이유는 어떻게 보면 상대편이 생각했을 땐 정말 중요하지 않은 일이나 그렇게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될 일에 너무나 많은 의미가 부여됐던 것이 피로도로 왔다 라고도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우린 어른이잖아, 왜 그런 걸로 싸워? 우린 어른이잖아, 왜 그렇게 행동했어야 돼? 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관계 자체는 상당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상대편은 이 관계로 다시 들어가는 것 자체가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좋은 추억이 있어요. 그리고 다시 뭔가를 하고 싶은 욕망도 있어요. 하지만 아주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되기 힘들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 메시지가 또 말해주는 게 우리는 너무 어렸어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에는 웨딩링스가 나와 있어요. 상대편이 원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어른스럽게 가는 관계가 아니었나 싶어요. 결혼을 하고 자식을 갖고 집을 구하고 남들처럼 사는 것. 남들처럼 산다는 말이 참 말이 그렇긴 하죠. 전 상당히 좋아하지 않는 말이긴 한데, 여러분들을 봤을 땐 이 상대편이 그리는 그림과는 달랐지 않았나 라는 그런 생각도 들긴 듭니다. 저는 한 가지 이해할 수 없는 게 뭐냐면, 이렇게까지 카드가 나오고 중앙에 Love the Darkness도 있고 한데 왜 얘가 나왔는지는 모르겠어요. 뭔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에이스 오브 원즈라는 것은 어떤 새로운 시작인데 두 분의 새로운 시작은 아닌 것 같아요. 각자 새롭게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오고 있는 것 같거든요. 자,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Step out of your comfort zone 카드가 나옵니다. 그래요. 자, Step out of your comfort zone. 노스 노드인데요. 노스 노드는 여러분들이 이번 생에 쫓아가는 무엇인가라는 것을 의미하는 카드입니다. 뭔가 너가 편하게 생각하고 있는 그곳에서 한 발짝 나와라 라는 말인데, 흔히 우리가 말하는
쉬운 곳에 있지 말고 뭔가 도전을 하고 뭐 그런 걸 하라는 의미의 카드기는 해요. 자, 그런데 이 카드가 지금 나와 있다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혹은 이 상대편이 무엇인가 각자가 원하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양보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긴 들거든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 부딪혀보고 그 부딪힘에서 어른스럽게 좀 해결을 보려고 하는 노력 자체를 하게 된다면 뭔가가 좀 달라지지 않을까라고 말을 해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듭니다. 일단은 단순하게 본다면 상대편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두 분은 이번 생에서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바라는 무엇인가가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나게 됐다라는 것도 의미를 합니다. 자, 한 장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을 꺼내줄지요. 첫 번째 카드. 자, 일단은 공원 카드가 나오고요. 공원 카드가 뭘 말할까요? 책이 나오고요. 책이 나오고 마지막 카드는 오호 부캐가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고무적 카드를 옆에 내려놓겠습니다. 해석을 못하겠습니다. 왜냐면 이 르누만드라는 것이 첫 번째 카드가 나오면 그 다음 카드와의 연관성 이런 것들도 좀 봐줘야 되는데 긍정적이에요. 그렇기도 하고 또 밑에 있는 카드들하고도 뭔가 맞아요. 그런데 말이 안 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카드를 하나씩 짚어드리고 이게 뭘 이야기를 하는지 여러분들의 상황에 맞게 한번 생각을 해주시는 것이 더 괜찮을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 카드로 식물원이 나와 있죠. 이 파크 카드는 기본적으로 사회적인 활동을 의미합니다. 뭐 여러분들이 직장 동료나 혹은 같은 업계에 종사하시는 분과 뭐 약속을 잡아서 술을 마신다든지 뭐 모임을 갖는다든지 혹은 뭐 친구들과 혹은 뭐 이전에 동창생들과 뭐 만난다든지 아무튼 여러분들이 바쁘게 사회 활동을 한다 뭐 이런 것을 의미하는 카드로 가장 많이 써요. 아무튼 여러 사람이 있는 어떤 곳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건데 또 한편으로 갖고 있는 것은 솔직히 그 의미가 더 크긴 한데 어떤 날, 어떤 일, 어떤 사람, 어떤 시간 뭐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바꿔 말해 알 수 없는 어떤 일이라는 거죠. 우연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 앞에 나타날 어떤 특정한 하루를 의미하는 카드기도 해요. 자, 그런데 책이 나와 있습니다. 책은 말 그대로 어떤 정보를 의미해요. 또 한편으로 갖고 있는 의미는 이 책 같은 경우는 이제 열쇠가 잠겨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문을 열지 않는다. 그리고 나의 것을 밖으로 내보내지 않는다. 닫혀 있다. 이런 것도 의미를 하는 카드예요. 자, 그런데 그 옆에는 부캐가 나와 있죠. 무엇인가 제안을 한다는 겁니다. 가장 많이 쓰는 것은 프로포즈죠. 재회로도 쓰고요. 결혼하다라고도 쓰고요. 위에는 웨딩이 나와 있기 때문에 무엇인가 결혼하고도 관련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부터 제가 보여지는 걸 다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이 상대편하고 결혼을 만약에 하고자 했다면 상대편이 여러분에게 결혼을 하지 않겠다라고 했다면 여러분들은 그 이유에 대해서 몰랐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바꿔 말해 그게 문제가 돼서 이별이 됐다라고도 볼 수가 있고요. 반대가 될 수도 있어요. 이 상대편이 여러분에게 결혼을 오퍼했는데 여러분들이 이 상대편하고는 아직까지 결혼까지 생각을 못하겠다 정도일 수도 있죠. 아무튼 뭐가 됐든지 간에 이쪽 상대편 쪽에서 웨딩 링을 꺼냈기 때문에 이 밑에 부캐와 맞춰본다면 결혼하고 상당히 많은 관련이 있었던 부분으로도 보여져요. 자, 그런데 제가 또 느껴지는 거 한 가지는 뭐냐면 여러분이 이렇게 계속 그리워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상대편과 뭔가를 잘해보려고 하고 그러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날에 어떤 비밀 같은 걸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느껴지긴 그렇게도 보여지긴 하거든요. 그것은 뭐냐? 이 부캐라는 거죠. 웨딩이라는 거예요. 즉, 이 상대편이 어떤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됐다라는 소식을 여러분이 알게 된다라는 게 바로 이 관계를 나오게 되는 계기가 된다라고도 볼 수는 있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어떤 날에 약속이나 뭐 이런 만남 제안 같은 걸 이 상대편에게 받는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왜 만나게 되고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될지 모르겠다 뭐 이런 것도 가능은 할 것 같아요. 단순하게 보면 그거예요.
아무튼 이 상황 자체에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건 뭐냐면 여러분들의 패턴에서 무언가를 바꿔야 된다라는 의미의 카드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목표거든요. 이게 의미하는 게 이번 생에 여러분들이 꼭 갖고 싶은 무엇인가예요. 그게 결혼이 됐든 아니면 결혼의 형태가 됐든 이 사람과 결혼해서 얻게 되는 무엇이든 뭐든지 간에 아무튼 여러분들이 쫓고 있는 건데 그걸 놔주라라는 말인 거예요. 자, 번호적 카드가 이상한 카드가 나왔어요. 일단 낫 카드가 나왔습니다. 잘라낸다, 엔딩이다, 끝이다 라는 걸 의미하죠. 그래서 제가 해석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솔직히 이 상황 자체도 이해가 안 되긴 하는데 왜 이게 엔딩을 의미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굳이 억지로 끼워 맞춰 본다면 어떤 날에 만남과 관련돼서 어떤 일은 벌어지고 그 안에서도 여러분이 알게 되는 것은 도저히 너란 사람에 대해서 나는 알 수가 없겠구나, 끝까지 모르겠구나, 나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엔딩하겠다 라는 것도 가능을 하고요. 보이지 않는 어떤 비밀 정보라고 했잖아요. 그게 바로 이 결혼과 관련된 거라면 그것을 여러분들이 우연찮게 알게 되고 그것이 바로 이 엔딩을 만드는 게 되는 거죠. 바꿔 말해 여러분들이 더 이상 미러를 하지 않게 되는, 그리워하지 않게 되는 무엇인가가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뭐가 됐든지 간에 지금 이 안에서는 잘라내진다, 엔딩이다 이런 것이 있는 건데 만약에 이것을 필요 없는 부분을 도려내야 된다라는 걸로 본다면 아무튼 이 관계가 의견 충돌 같은 게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 부분에서 양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들은 좀 있어줘야 되고 내가 꼭 이것은 갖고 싶어, 내가 이것은 이뤄내야겠어 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서도 약간의 도려내짐은 있어야 된다 정도로도 볼 수는 있겠습니다. 일단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읽기는 해야 되기 때문에 리딩은 했으나 저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제가 제대로 리딩을 했는지. 자, 이제 오라클들을 올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이 오라클들을 보시고 좀 괜찮은 부분들,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그것들을 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노가 나옵니다. 이것은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나 봐요. 일단은 엔딩과 관련된 낫이 나왔기 때문에 노는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인 것 같고요. Within the next few months, 4개월 뒤, 솔직히 그렇게 숫자가 적혀 있진 않지만 보통은 이제 몇 달 뒤라고 하면 그 정도를 보죠. 일단은 애매하게 날짜를 던졌는데 그 날짜가 바로 이거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저는 이게 상당히 우연으로 보여져요. 뭐라고 할까요? 그냥 진짜 길을 가다가 우연히 부딪히는 뭐가 됐든 여러분에게 다소 생각의 변화를 주게 되는 무엇인가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은 들고요. 자, 한 장 더 읽겠습니다. Reconsider가 나오네요. 재고려하라라는 의미인데요. 솔직히 이 재고려는요 상당히 재회와 관련이 되어 있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재회 앞에 지금 책이 나와 있잖아요. 뭔가 알 수 없는 속마음이 하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재고려를 한다라고도 볼 수는 있겠는데 어떤 특정한 날에 그게 이제 요때가 되겠죠. 몇 달 후 어떤 일이 벌어지는데 그 일은 재회와 관련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재고려하게 되고 뭔가 낫을 던지게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라고도 볼 수는 있겠습니다. 한 장 더 열어보도록 할게요. 이모션스가 나왔습니다. 감정인데요. 제가 아까 그 스피릿 카드로 튀어나왔던 카드가 문 카드가 있었죠. 그게 바로 이 이모션스입니다. 감정적으로 많이 요동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이분과 뭔가가 되기가 힘든 부분이 있긴 하거든요. 지금 이 상황에. 그런데 모든 것이 지금 이 감정 때문에요. 정리가 안 되는 거죠. 또 한편으로 이 카드가 의미하는 부분이 뭐냐면 이 안에 어떤 상황이 됐는지는 몰라도 사랑은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걸 전달해주고 싶어서 이 카드가 지금 나온 거거든요. 계속 가보도록 할게요. 자, 한 장 더 열겠습니다. You are awesome 카드가 나오네요. 일단 여러분들은 좀 대단한 분 같아요. 백설공주 계모 거울도 꺼냈고 여러분들은 충분히 대접받는 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여러분들이 꺼냈던 메시지 자체는 내가 너를 너무 함부로 대해서 미안해. 너를 그때 잘 대해줬었어야 되는데 라는 카드를 꺼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후회는 하시는 것 같기는 한데 그냥 그런 것과 무관하게 이 카드가 나왔다면 저는 여기 칼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 때문에 너무나 많은 자존감이 무너졌고 나는 앞으로 무엇인가 하기가 참 힘들 거야, 이런 생각은 하지 말라는 거죠. 뭐 새로운 사람을 만나든 아니면 그냥 여러분들의 삶을 앞으로 개척해 나가든 뭘 하든 여러분들은 멋지다, 킹왕짱이다 라고 말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언더라인 카드로 이 에이스 오브 원즈가 나왔잖아요. 저는 두 분이 뭔가가 있을 것 같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들이 이 관계를 정리하고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두 분의 뭔가 새로운 시작이라기보다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각자의 새로운 시작인 거죠. Assertiveness, 적극적이라는 카드인데요. 카드가 가지고 있는 의미 자체가 뭐냐면 여러분들 앞에 어떤 새로운 사람이 나타나나 봐요. 제가 보기에는 이분은 아닌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무심코 지나갈 수 있는 어떤 사람이 오게 되는데 그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있게 되나 봐요. 그런데 거기서 여러분들의 감정을 숨기지 말고 나는 이런 걸 하고 싶고 나는 이런 사람을 원하고 이러는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여러분에게 다른 사람에게 어필을 하거나 이렇게 되면은 천사들이 그 에너지를 받아서 무엇인가 이뤄내질 수 있게 도와주는 거래요. 그래서 일단은 이 에이스 오브 원스가 나와 있기 때문에 새로운 분이 나타난다, 이런 것도 가능은 할 것 같고요. 그 느낌이 또 살짝 드는 게 뭐냐면 이게 1카드잖아요. 지팡이 카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어떤 일을 좀 찾아서 하거나 이 에너지에서 나와서 진짜로 오썸한 여러분들의 라이프를 살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 안에서 내가 뭔가 적극적으로 이뤄내보겠다라는 것들이 있다면 천사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준대요. 그것도 의미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카드를 한 장 더 열어보도록 할게요. 천사가 어떤 여성분을 이렇게 안고 있어요. 여성분의 표정은 별로 썩 좋지 않은데요. 한번 열어볼게요. Forgiveness 카드가 나옵니다. 용서 카드고요. 뭔가 과거에 있었던 일에 에너지를 집중하는 것을 이제 멈춰. 삶이란 것은 낭비하기에 너무 소중하잖아. 너는 너가 생각하는 것, 꿈꾸는 것, 상상하는 것에 의해서 이 모든 것들을 현실로 만들 수 있잖아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꿔 말해 지금 제가 느껴지는 바로는 이 분과는 이제 어떤 특별한 계기를 통해서 확실하게 엔딩이 되는 그런 단계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일단 들거든요. 용비를 하라고 하잖아요. 용서, 놔주라는 말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미러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미러 에너지가 만만하게 볼 에너지가 아니거든요. 이게 지금 여러분들을 다 지배하고 있는 에너지예요. 이 에너지 때문에 여러분이 한 걸음 한 걸음 발전해 나가고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되고 있다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여러분을 용서해주는 일이든 이 상대편을 용서해주는 일이든 뭐가 됐든 용서를 하고 이제 이것은 털고 나가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것 같습니다. 자, 숫자 8이 나옵니다. 일단은 8주라고 합니다. 8주면 2달이죠. 8이다 보니까 8월이라는 것도 의미를 하고요. 아무튼 숫자 8이 들어가는 날짜들, 그 날짜들이 좀 중요하다라고 하고요. Everything is in progress. 모든 것들은 절차에 맞게 잘 진행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멈춰졌을까? 나는 왜 미러를 하면서 이렇게 힘들까? 라고 하지만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뭔가 잘 가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라는 말로 제가 마무리는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호랑이를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리딩이었습니다. 우리 사랑 어떻게 될까요? 두 번째, 슬롯 머신을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리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에너지 한 장을 열겠습니다. 헥스 카드가 나옵니다. 자, 첫 번째 카드로 헥스 카드가 나왔습니다. 이 카드 안에요, 정말 좋은 의미의 카드들이 많은데 어떻게 이렇게 또 나온 카드가 이런 카드가 나왔을까요? 그렇습니다. 일단 나왔으니까 또 읽어야겠죠. 헥스 카드는 좀 생뚱맞긴 하지만 숫자 6을 의미합니다. 육각형. 육각형을 이제 우리 헥사곤이라고 하죠. 육진법 뭐 이런 거 쓸 때 헥스를 써요. 그런데 이게 이제 미국 영어로 마법을 거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저주를 걸다입니다. 그러니까
나쁜 일이 벌어지기를 바란다라는 의미의 카드예요. 자, 제가 이걸 뽑은 것은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상대편의 메인 에너지로 꺼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두 분 사이가 좋지 않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가진 앙금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할 겁니다. 조용히 가만히 있고 적들이 자신들의 비밀을 스스로 까발리게 놔둬라. 그들이 뭔가 일을 저지르게 가만히 지켜봐라. 라는 의미를 적어놨습니다. 다툼이 있어 보입니다. 그죠? 왜 이런 카드가 나왔을까요? 일단은 여기 보면 사진에 어떤 분이 눈을 가리고 있죠. 표정을 보여주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귀도 막고 있어요. 무엇인가를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요. 나는 일단 이 상황에서 빠져있겠다라는 의미예요. 일단 너희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나는 지켜보겠다라는 의미거든요. 한 장씩 열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카드. 여러분들은 카메라를 꺼냈어요. 여러분들은 일단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게 맞다. 인데 상심이 있어요. 상심은 있으나 아직까지 과거의 무엇인가를 많이 그리워한다라는 거죠. 이 과거를 그리워한다라는 의미는 현재 이 상대편과 이별이 되어 있고 이 상대편은 현재 여러분들의 과거이다 라는 것을 말을 해주는 거겠죠. 추억이 좋아요. 그런데 그 추억이 여러분들을 더 가슴 아프게 만드는 거죠. 일단 여러분들은 상심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여기는 이상한 카드가 나왔어요. Not today가 나왔어요. 일단 오늘은 아니야. 나한테 소리 지르지 마 라는 카드가 나오고요. 그리고 그림 리퍼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헥스 카드라는 이 카드가 갖고 있는 게 저주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됐든 상대편이 됐든 어떤 한쪽이 혹은 두 분 다 서로에게 저주를 퍼붓고 있는 거죠. 그런데 카드는 그런 걸 말해주지 않습니다. 제가 아주 강력하게 느껴지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의 이 에너지는요, 저주를 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이 에너지를 하면서 저주를 여러분들이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보통 내기가 아니라는 거죠. 내공이 하늘을 찌르는 겁니다. 막 슬퍼하고 눈물 흘리고 이런데 다른데 조용한 곳에 가서 이제 저주를 하는 거죠. 그렇게 볼 수 없어요, 이 에너지는. 이건 기본적으로 베이스가 슬픈 겁니다. 슬픈데 여러분 혼자서 과거를 생각하면서 집에서 혼자 울고 있다라는 의미예요. 우는 사람이 뭐 머리카락 몇 개 뽑아서 손톱 몇 개 모아서 이렇게 막 화형식하고 이런 걸 하지는 않을 거예요. 자, 상대편 이상합니다. Not today가 나오고요. 그림 리프가 나왔어요. 일단 여러분들과의 에너지로 본다면 내 머리가 너무 띵해. 나한테 연락하지 마.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고 있죠. 이 전화기 안에서. 이 전화기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단 이 카드가 가장 크게 의미하는 것은 다툼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은 슬프죠. 여러분이 연락해서 싸운다고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런 거죠. 슬퍼서 혼자 울고 방구석에서 약간 이렇게 재단 같은 거 만들어서 저주도 하고 전화도 해서 소리도 지르고 한다는 의미죠. 말이 안 돼요. 자, 옆에는 뭐냐? 그림 리퍼죠? 이 관계는 끝났어. 두 번 다시 이 관계는 하지 않을 테야. 이건 두 번째 기회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이건 이렇게 그냥 끝이야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끝났는데 소리 지르지 마를 하고 있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과의 에너지를 본다면 여러분들은 방에 앉아서 혼자서 슬픔을 눈물로 삼키고 앞에 마트에서 1+1 휴지를 사오기 전까지 계속 눈물을 흘린다는 거예요. 상대편 머릿속으로 상당히 복잡한 겁니다. 여러분들과의 어떤 다툼,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상대편 머리에서 혼란스럽게 하는 무엇인가, 뭐 여러 가지가 될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만 하면 머리가 아프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별이 됐다라고 아주 강력하게 믿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바꿔 말해 이분도 혼동이기는 한데 끝이 났으니까 이거는 그냥 뭐 어떻게 될 순 없어 라고 하는데, 이렇게 머리가 찌끈찌끈 아플 정도로 혼란스럽고 그리고 이것은 두 번 다시 없어 라고 하고 있는데 이분 역시 방구석에 앉아서 재단을 만들어가지고 여러분들을 저주하고 있을까요? 그렇진 않겠죠. 그래, 저기 방구석 어디인가에 여러분들이 흘리고 간 머리카락 하나가 있을 거야. 그 머리카락을 저주를 넣어서 이렇게 하겠어. 이런 걸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죠. 그러면 얘는 뭘로 봐야 되냐? 이분의 그냥
혼동스러운 에너지, 그리고 여러분들과는 끝났다라고 받아들이는 에너지, 뭐 그렇게도 볼 수는 있을 거예요. 자, 그것은 이 카드 액면가가 말해주는 거고요. 자, 제가 느껴지는 아주 강력한 것은 뭐냐? 이분이 이별이 되고 나서 어떤 누군가와 함께 있었어요. 그 사람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러분들과 이별을 하게 만든 이유가 되는 사람입니다. 삼각관계였다? 뭐 그렇게 보려면 볼 수도 있겠죠. 이별이 되고 바로 만났든 뭘 했든 아무튼 누군가와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그분하고 지금 상황이 이런 겁니다. 그분하고 이별이 됐고요. 그분하고는 두 번 다시 뭔가를 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분은 그 사람의 전화를 받기 싫어하는 겁니다. 바꿔 말해 아직까지도 그 관계는 지지고 볶고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러분들은 혼자 방에서 울고 있다 인 거죠. 자, 중앙에 나와 있는 헥스, 가만히 있어라, 조용히 있어라, 너가 나서지 마라. 적들이 그들의 모든 것들을 까발리고 그들이 자폭할 때까지 기다려라 라고 나와 있죠. 무슨 말이냐? 이 관계가 끝날 때까지 여러분들이 그 어떤 액션도 해선 안 된다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제가 느껴지기엔 그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누군가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그냥 이분은 여러분들 때문에 혼동스러우나 일단 이 관계는 끝났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다시 무엇인가 될 여지는 없다 정도로 이야기는 해볼 수 있을 텐데, 일단 퀸 오브 펜타클스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건 여러분들로 보여지긴 하거든요. 여러분들을 챙겨야 된다라는 의미죠. 지금 여러분들이 많이 망가져 있는 상태예요. 너무 슬프고 눈물이 나는데 그 눈물의 근원은 다 추억입니다. 어쩜 그렇게 D 드라이브에 뻐꾸기 폴더에는 그렇게 사진들이 한두 장씩 그렇게 남아있는지 아무리 지워도 지워지지가 않는 것이죠. 하지만 몰라요. 여러분 두 분 다 집에서 저주 행위를 하고 있을지 모르죠. 그럴 거예요. 그래, 나의 상대편이 놔두고 갔던 저 칫솔, 저걸 내가 재료로 사용하겠어. 뭐 이런 것도 가능은 할 거예요. 한 장씩 열어볼게요. 여러분들 자리에 스트렝스가 있고요. 이 장도 보겠습니다. 아하, 풀카드, 바보 카드가 나왔어요. 여러분 상당히 좋은데요? 여러분들은 일단 저주 행위는 하고 있지 않은 걸로 보여지고요. 10개 컵의 역방향. 그렇군요. 자, 한 장 더 보겠습니다. 9개의 지팡이가 나와 있군요. 그래요. 자, 언더라인을 보겠습니다. 러버스가 있었어요. 그래요. 이 리딩이 이제 제네럴 리딩이잖아요. 그래서 몇천 분이 이제 이걸 고르시겠죠. 슬롯머신을. 그러면 그분들 전체 리딩이 아니라도 저는 상당히 기분이 좋아요. 왜냐면 이런 류의 리딩은 뭔가 통쾌해요. 저도 사람인지라 감정이입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타로 리더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감정을 최대한 배제해야 되는 일종의 AI가 하는 듯한 그런 리딩이 오히려 더 정확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곧 4차 산업이 혁명이 오게 되면은 타로 리딩을 하시는 분들도 다 없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AI가 다 하겠죠. 딥러닝을 해서 습득을 하게 되면 타로 리더들은 없어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은 드는데, 아무튼 이렇든 저렇든 저는 상당히 기분이 좋습니다. 그건 제가 못됐기 때문이에요. 일단은 근본이 못된 성품이기 때문에 상당히 통쾌합니다. 자, 여러분들 너무 좋아요. 여러분들이 사자자리 혹은 양자리다 뭐 이런 것도 의미를 하기는 해요. 용기를 낸다예요. 그리고 무엇인가 추진하다, 그리고 노력하다 뭐 이런 것도 가능하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바보 카드는 타로 카드의 0번 카드예요. 심지어 1번도 아니에요. 정말 응애하고 태어난 아기처럼 새롭게 태어나고 싶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꺼낸 카드는 상심과 카메라죠. 과거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때 먹었던 춘천 소양강 댐에서 카페에서 먹었던 그 시원했던 팥빙수, 그게 떠오르는 거죠. 그것만 보면 이렇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뭐가 됐든 여러분들을 너무 슬프게 만들지만 여러분이 하고 있는 것은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있을 순 없잖아. 내가 매일 눈물을 흘릴 순 없잖아. 그래, 저주하지 않을게. 내가 저주해볼까도 생각은 해봤어. 집에 칫솔이 하나 있더라고. 그래도 그냥 내가 털고 갈게. 너도 너대로 잘 살아. 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리딩은 여러분 따로, 상대편 따로입니다. 두 분이
물려있는 에너지는 없어요. 자, 상대편 보겠습니다. Not today가 나와 있잖아요. 일단은 상당히 시끌벅적하다는 의미입니다. 싸운다라는 의미고요. 실제로 싸우지 않더라도 침묵이 흐르고 있다 하더라도 불만이 많다라는 의미예요. 자, 그런데 밑에는 이분의 지금 상태를 그대로 표현했습니다. 10개 컵의 역방향이죠. 개불행하다입니다. 뭐가 됐든 상당히 불행하다라는 의미예요. 즐겁지도 않고 뭔가 느껴지지도 않고 행복하지 않은 건 뭐 두말할 것도 없이 희망도 없고 뭐 그런 거예요. 지금 이분의 상태가 그렇다라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일단 이분은 불행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림 리퍼가 나왔죠. 그림 리퍼가 나왔어요. 너랑은 끝이야. 내가 두 번 다시 너랑 뭔가를 하나 봐라 라는 카드인데 그 카드 밑에 난데없이 9개의 지팡이가 나왔습니다. 자, 9개의 지팡이 여러 가지를 의미합니다. 지친다, 피곤하다, 너무 힘들다 뭐 이런 걸 의미해요. 자, 그런데 이 로맨틱 타로에는요 여러 가지 상황들을 그려놨는데 원래는 이제 타로 리더들이 타로 카드의 의미로만 카드를 읽어야 되죠. 그런데 저는 그림에서도 많은 의미를 유추해요. 인투이티브 타로 리더라고 하는데 저는 그쪽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그림이 뭔가를 의미를 해줬어요. 자, 여기 보면 제임스가 있죠. 그리고 키스를 하는 안젤라가 있습니다. 안젤라는 이 제임스와 바람을 피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저기 멀리 보면은 문 뒤에 어떤 여성분이 한 분 있죠. 미셸이에요. 미셸이 이걸 봤어요. 이 장면을 몇 번째 봤냐? 9번을 본 거죠. 그런데 문 안에서 지켜만 보고 있는 겁니다. 이 미셸한테 정말 큰 상처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참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상대편은 그림 리퍼를 꺼냈죠. 제가 느껴지기에는 상대편에 함께 있으셨던 분이 이 행위를 했을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림 리퍼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나투데이는 뭐냐? 이것을 해명하는 행위겠죠.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아주 강력하게요. 자, 그런데 이 카드가 가지고 있는 키워드가 중요하죠. 마지막 기회입니다. 마지막 기회. 바꿔 말해 지금 이 상황은 뭐냐? 상황이 더러워요. 상당히. 그래서 제가 아주 통쾌하다는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들은 집에서 가끔 이제 저주 행위를 해볼까 정도 생각하고 있었던 것인 거지 실제로 하진 않았죠. 여러분들은 어떻게든 털고 나가자, 내 인생 찾아가자 라고 하는 긍정적인 에너지인데 이쪽 집에서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이 상대편이란 분은 이 안젤라에게 기회를 주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 그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헥스의 의미는 이 안에 저주가 내려진 겁니다. 그 에너지예요. 자, 중앙에 러버스가 나왔어요. 연인이죠. 여러분과 상대편은 연인이다 라는 거예요. 제가 아주 강력하게 느껴지는 건 뭐냐면요, 안젤라라는 분이 나타나서 이 상대편을 꼬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가 끝난 것 같고요. 만약에 이 관계가 끝났을 때 바로 사귄 게 안젤라였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느낌도 들어요. 자, 그런데 이 관계가 이렇게 끝나게 되면은 여러분에게 온다라는 카드입니다. 두 분은 연인이라는 카드인데요. 자, 여기는 뭐냐? 여러분들이 새로운 시작을 하고 너랑 상관없이 나는 가겠다라는 걸 꺼냈죠. 바꿔 말해 이분이 돌아올 때 여러분은 이분을 받아주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하지만 이건 소울메이트 카드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돌아와서 받아주지 않으면 끝나겠죠. 자, 하지만 그 끝도 끝은 아니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메시지 카드를 한 장씩 열어보도록 할게요. I'm not available 카드가 나옵니다. 나는 지금 너랑 사귈 수 없어 정도가 되겠네요. 나는 너와 함께 할 수 없어.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의미는 내가 지금 누구를 사귀고 있어 라는 의미이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나와 있는 상황 자체는 그런가요? 일단 열어봅시다. 상대편을 한 장을 열어보도록 할게요. You don't know how hard it was to let you go. 너는 모를 거야. 너를 떠나보내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이라는 카드를 꺼내요. 자, 상대편이 여러분들을 그리워하는 거 맞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러버스가 나와 있기 때문에요. 지금 이 상황이 뭐냐면 이 상대편이
뭐 실수가 됐든 뭐가 됐든 어떤 사람을 하나 사귄 거 맞고요. 그 안에서 정말 지랄 같은 일이 있었던 것도 맞고요. 본인이 행복하지 않다라고 카드를 꺼냈잖아요. 생각나는 건 여러분밖에 없는 거 맞습니다. 카드의 액면가 그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꺼낸 카드가 조금 이상하긴 합니다. 솔직히 이것은 나는 이용 가능하지 않다라는 말이죠. 직역을 하면 그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사용되어질 수 없다라는 말이에요. 바꿔 말해 내가 너랑 사귈 수 없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이제 보통 영어권에서는 이 말을 어떻게 쓰냐면 내가 지금 사귀는 사람이 있어. 그 말인 거예요. 저랑 한번 데이트 해보실래요? I'm sorry, I'm not available.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는 새로운 시작이 나와 있기는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건 상심인데 과거의 기억을 가지고 어떤 사람과 한번 시작을 해보려고 용쓴다 라는 겁니다.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저는 여러분이 누군가가 있다라고 생각은 안 들고 나는 너에게 줄 마음이 없어. 나는 지금 너에게 열려있지 않아. 뭐 이런 걸로도 보여지기는 합니다. 솔직히 상대편이 아주 강력하게요. 여러분들을 그리워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저는. 그런데 여러분들 쪽에서는 일단은 털고 나가고 이제 나는 내 인생 찾아가겠다라는 걸 꺼냈기 때문에 이 말 자체가 여러분이 누군가가 생겨서 나는 지금 싱글이 아니기 때문에 너가 돌아와도 받아줄 수 없어 뭐 이런 개념은 아닌 것 같아요. 카드를 계속 따라가다 보면 여러분들의 저 말이 뭔지 알 수가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자, 두 분 사이에 어떤 일이 있을지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관계는 끝나진 않았습니다. 절대로. 러버스가 나와 있기 때문에. 자, 한 장을 열어볼게요. Bring love into the situation 카드가 나오네요. 물병자리의 신월 카드예요. 이상합니다. 일단은 이 상황에 사랑을 넣어라라고 했고요. 이 상황에 어떻게 사랑을 넣죠?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열어볼게요. 나침반이 나오네요. 신반이 구름으로 바뀌고요. 마지막 카드가 중요한 것 같은데 아하 끝까지 이렇게 나와버리네요. 마스크가 나옵니다. 번호적 카드를 옆에 내려놓겠습니다. 또 카드가 이렇게 나왔어요. 여러분 또 상관없이 나온 것 같아요. 상관이 없는 건지 제가 리딩을 못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나와 있는 카드들이요 하나같이 다 두리뭉실하게 던져졌어요. 그래서 제가 일단은 카드를 액면가를 리딩을 해드리고 여러분들께서 그 안에서 어떤 의미를 추출해 보시는 게 더 나을 것 같기는 해요. 일단은 물병자리의 신월 카드. 이 상황에 사랑을 넣어라 라는 말이에요. 바꿔 말해 애착이 없는 어떤 상황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뭐 어떤 새로운 회사를 들어갔는데 어쨌든 뭐 돈은 벌어야 되니까 그 회사를 간 거죠. 그런데 뭐 회사 분위기도 마음에 안 들고 뭐 일도 썩 마음에 안 들고 그런 거죠. 그런데 이제 일단은 내가 주어지게 된 어떤 환경이고 그렇다 보면은 내가 그 안에 애착을 넣어야 되는 게 맞죠. 그런 의미의 카드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나? 그렇다면 이분인 건데 마음에 상처가 있는데 그렇다고 이분은 막 또 사랑하냐? 그런 것도 아니에요. 저주 카드가 나와 있기도 했고 여러분은 새로운 출발을 한다라고도 했고 그 상황에 일단 나는 지금 이용 가능하지 않아. 나는 지금 누군가가 있어. 라고도 말을 하는 거면 여러분이 진짜 누군가를 만나고 있나? 라는 그런 생각도 살짝 들긴 듭니다. 이렇게까지 카드가 나오니까요. 자, 그런데 그 옆에는 42번 카드가 있죠. 나침반이죠. 나침반은 무엇인가 정해놓은 목표예요. 그래서 그곳을 가는 건데 나는 3D 그래픽 디자이너가 되고 싶어 라고 한다면 3D 디자인을 하기 위해서 컴퓨터를 배워야 되죠. 수많은 시간을 들여서 연습을 하고 그림 공부도 하고 많은 작품들도 보고 뭐 하면 돼요. 그러면 이제 목표가 달성되겠죠. 그런데 이 카드는 뭐냐? 행복은 뭐야? 라는 카드예요. 바꿔 말해 행복이라는 목표는 있는데 어떻게 가야 될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냥 행복으로 가는 거예요. 구체적이진 않다라는 말인 거죠. 그런데 그 옆에는 구름이 나와 있습니다. 확실하지 않다, 잘 모르겠다, 어두움에 가려져 있다, 선명하지 않다 이런 것도 의미해요. 자, 그런데 이 카드가 갖고 있는 진짜 핵심 의미는 구름 뒤에 해가 뜨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구름만을 보고 있다라는 거죠. 바꿔 말해 이 두 장만 해석을 해보면 무엇인가 목표는 있는데 그 목표가 무엇이 됐든지 간에 그 안에 구름만 있다라는 거죠. 그 옆에는 마스크가 있어요. 마스크는 뭐냐?
얼굴을 가리고 감정을 보여주지 않는다라는 의미죠. 어떤 상황 하나가 있는데 그 상황에서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바라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으로 가고 있고 그 안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 정도로 해석은 해볼 수 있을 거예요. 자, 이거를 사랑이라고 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사랑이라는 것을 하고 싶어요. 자, 사랑이라는 것은 누구나 느끼는 감정이죠. 그런데 사랑이 뭐예요? 라고 하면 정확하게 정의를 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각자가 생각하는 사랑이 조금씩 다르잖아요. 그런데 이 나침반은 그 사랑이라는 것 자체는 하고 싶은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도 모르겠고 누구랑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하지만 사랑이라는 목표로 가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 말인 거죠. 자,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예요. 자, 그런데 그것은 가면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랑을 하려면 가면을 벗고 본인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가면을 쓰고 있다라는 말은 여러분들도 무엇인가를 감추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 말인 거예요. 자, 그런데 앞에는 이 상황에 사랑을 넣어라라고 하잖아요. 바꿔 말해 여러분들이 사랑을 넣지 않고 있다라는 말인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지금 여러분들 앞에는 누군가가 있을 수 있다. 그 사람과 뭔가 새로운 시작을 하는 걸 수도 있다라고도 볼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나는 지금 싱글이 아니야 라고 하는 거죠. 그 말인 즉슨 여러분이 싱글이 아닌데 누구와 함께 하고 있는데 그 사람과 사랑이라는 것을 해보고 싶은데 그 안에 미래가 밝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또 여러분이 확실하게 마음의 문을 열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 말인 거예요. 자, 번호적 카드를 열겠습니다. 별이에요. 희망이 돼요. 억지로 끼워 맞춰본다면 이분이 여러분에게 오고 싶은데 여러분이 지금 이 상태이기 때문에 못 온다라는 말이에요. 멀리서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 말밖에 안 돼요. 여러분 앞에 누군가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그 사람에게 마음을 열지는 않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과 함께 가겠다라는 에너지가 아니고요. 여러분이 원하는 것은 나에게 정말 사랑을 줄 수 있는 그 어떤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찾는다라는 카드죠. 나침반 자체가. 그런데 이 관계가 여러분에게 별이랍니다. 자, 이 별은 뭐냐냐? 북쪽을 가죠. 별이 있는 거예요. 그 말인 거예요. 바꿔 말해 지금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어떤 사람, 새롭게 시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이런 걸 줄 수 있다는 말이에요. 별을. 그런데 여러분이 이러고 있다는 거죠. 혹은 이 별이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는 거죠. 그리고 미래의 어떤 일이라는 거고요. 그렇게 본다면 어떤 사람을 만났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그 사람과 잘 되냐? 그렇진 않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나와 있는 거는 우리 관계 어떻게 될까요? 라고 했다면 새로운 사람인, 즉 지금 만나고 있는 어떤 사람, 여러분이 마스크를 쓰고 마음의 문을 열지 않는 사람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나와 있다라는 말은 이 사람과 별로 가고 있다라는 말인 거예요. 바꿔 말해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이 사람도 결론적으로는 여러분이 마스크를 쓰고 있기 때문에 잘 안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인 거죠. 하지만 끝에는 별이 있고 이 별로 가고 있는 과정이라는 거로 본다면 이분과 나중에 무엇인가가 되기 위한 여러분들의 과정도 거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 조금 더 바보스타로스럽게 가본다면 이분이 이 안젤라랑 제임스가 하고 있는 요거 꼬라지를 못 봐서 다 파토가 나겠죠? 그리고 뭔가 이제 리빌이 될 거예요. 이쪽에서의 문제들이. 그게 헥스 카드죠. 가만히 있어라. 여기서 알아서 하게 냅둬라. 라는 거죠. 다 끝났어요. 여러분에게 오겠죠? 여러분들은 나 싱글 아니야. 나 지금 누구 만나고 있어. 그렇게 되면 또 이쪽 집에서 문제가 생기겠죠. 여러분 집에서. 그러면 또 엎치고 뒤치고 하겠죠. 그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지금 현재 러버스가 있어요. 연인 카드가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두 분 사이는 끝나지는 않은 거 맞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저는 이 르도만드는 만약에 지금 없다면 여러분 앞에 누군가가 나타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하지만 여러분들은 마스크를 쓰고 있을 거예요. 자, 뭐가 됐든지 간에요. 별이 나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은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오라클을 올려봅시다. 뭐가 뭔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집은 난리 났습니다. 그건 맞아요. Ask your angels 카드가 나오는데요. 천사들에게 물어봐 카드입니다. 이 카드가 나오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뭔가 답을 찾고 있다라는 건데 제가 느껴지기에는 슬프고 그립고 이런 상황에서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그 안에서 힐링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마음의 치료에 좀 더 신경을 써야 된다. 그리고 여러분이 바보 카드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무언가 시작을 이제 할 거거든요. 앞으로 새롭게 나가는 인생을. 그 안에서 충분히 좋은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만 더 힐링을 하셔라 라는 의미로 보여지긴 합니다. Choose a new direction 카드가 나오는데 일단 새로운 길을 선택하라 라는 말인데 제가 느껴지기에는 여러분 앞에 누군가가 많이 나타나는 거라면 그 사람을 선택할지 말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마스크를 쓰는 것 같아요. 얼굴을 보여주지 않는 거죠. 그런데 나와 있는 액면가로는 이분하고 뭔가 잘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솔직히 제가 보는 것은 그 새로운 길로 선택한 즉 새로운 분과 잘 되긴 하겠지만 오래 가지는 못할 것 같아요. 느낌적으로는. 그런데 이분이 나타날 것 같긴 합니다. 제가 느껴지긴 그래요. 별 때문에 그래요. 자, 한 장 더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물어보랍니다. 여러분들이 뭐가 그렇게 궁금한가요? Ask for help from others.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좀 힐링이 많이 필요한 걸로 보여집니다. 그렇게밖에 말씀 못 드릴 것 같아요. 아무튼 계속 이게 천사들이 나오는 거 보니까 여러분들을 보호해줘야 되는 뭐 이런 거 같기도 하긴 하네요. Get some rest가 나옵니다. 좀 휴식해라 라는 의미인데 이 사랑에서 솔직히 힘들겠지만 좀 한 발짝 떨어져서 있어봐라 라는 말인 것 같기도 해요. 여기에 너무 많은 집중을 하고 있다 이런 느낌도 드는데 솔직히 저는 그렇게 보여지진 않거든요. 왜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이제 여러분들께서 판단해 주시길 바래요. 한 장을 더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Breathe deeply 카드가 나오는데요. 깊게 호흡해라 라는 의미고요. 이게 지금 다 보면 여러분들이 힘든 상황에 있다라는 말인 것 같거든요. 지금 심신이 필요하다는 느낌을 좀 많이 받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상심이 있고 뭐 그립고 이런 건 있는데 다시 여러분이 뭔가를 잘해보려고 하는 에너지가 지금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울고 있다 이런 느낌까지는 아니거든요. 솔직히. 그래서 이렇게까지 막 뭐 휴식을 취해라 할 정도로 힘들진 않은 것 같은데 나오고 있는 카드가 하나같이 다 쉬었다 가라라는 느낌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살고 있다면 하루 이틀이라도 휴가를 내서 정말 조용한 뭐 산장이나 뭐 이런 데 가서 있다 와라 뭐 이런 것 같거든요. 지금 느낌적으로. 왜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계속 이렇게 카드가 나오고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심각하게 생각은 하지 말라라고 말을 하는데 이런 카드가 나왔습니다. Entrepreneur 카드가 나오는데요. 자, 이 카드가 나오니까 모든 게 이해가 되네요. 그리고 이 카드도 뭔지 알겠네요. 저는 솔직히 지금 모든 것을 사랑으로 뽑고 있었는데 뭔지 알았습니다. 자, 상대편과 이별이 되고 나서요. 여러분이 뭔가를 하나 봐요. 이 사랑에 대한 아픔을 잊기 위해서요. 여러분이 일에 매진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엔터프레너라는 말 자체가 자영업이란 뜻이거든요. 여러분들이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꾸려나가는 일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작은 가게, 여러분들만의 쇼핑몰 뭐 이런 것도 가능해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너무 열심히 하나 봐요. 그런 의미예요. 열심히 하다, 새롭게 시작하다 그런 거죠. 그런데 지금 나와 있는 거는 좀 휴식해라, 엔젤한테 물어봐라, 심호흡을 해라 뭐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 거 보면 그 일에 거의 그냥 올인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런 거죠. 너무 힘든데 힐링이 아직 덜 됐는데 잊어보기 위해서 일을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같이 렉이 걸리는 듯한 그런 느낌?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런데 일단 이 카드가 갖고 있는 의미는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일은 정말 잘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보여주는 게 쉬어가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은 해주는 것 같아요. 자, 한 장을 또 더 열어보도록 할게요. 하트가 나왔어요. 뭘까요? Secret Admirer 카드가 나온대요. 비밀스럽게 여러분들을 존경하는 사람이다 라는 의미인데요. 여러분들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막고 있나 봐요. 막고 있다라기보다도 선을 긋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 Secret Admirer라는 말이 몰래 누군가가 좋아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도 관련은 있을 것 같기는 한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금 여러분이 누군가를 좋아하고 있는 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진 않네요. 이거 지금 여러분 앞에 누군가가 몰래 여러분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의미의 카드이기 때문에 다시 총정리 드리겠습니다. 이쪽 집은 난리가 났죠.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자영업으로 열심히 살고 있었던 거죠. 이유는 이 모든 걸 잊고 여러분들의 삶을 새롭게 개척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 그 상황에 여러분들의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보고 반한 어떤 사람이 주변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분을 약간 선긋기 하고 있는데 너무 확실하게 그은 건 아닌 것 같고 약간 열어둔 거죠. 그러다 보니 이분에게는 새로운 분이죠. 그분은 이제 기대를 갖는 거죠. 하지만 그 안에 사랑을 넣어라 라고 일단 카드는 나와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분과는 러버스잖아요. 연인이에요. 자, 그런데 심지어 르노만드의 마지막 카드는 별이 나와 있고 일단 이 관계는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목표물로 가고 있다라고도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분과 완벽한 이별은 아니나 지금 이분과 뭔가가 될 것은 아니다. 즉 이 카드가 말해주는 것은 여러분을 몰래 좋아하는 시크릿 어드마이어라는 사람과 함께 가봐라 라는 거죠. 그 사랑이 지금 여러분들 인생에서 필요하다라고 말을 해주는 것 같아요. 제가 일단 내릴 수 있는 결론은 그겁니다. 마지막 기간 카드를 한 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웬스데이가 나오는데요. 수요일이라는 카드입니다. 숫자는 4고요. 일단 지금 이 리딩이 올라가 있는 달이 4월이죠. 4일, 14일, 24일 뭐 이런 것도 다 포함을 하고요. 그 중에 이제 좀 중요한 요일은 수요일이다 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밑에 나와 있는 메시지는 뭐냐면 Make up a balance, 밸런스를 맞추고 Be entirely realistic, 모든 것이 현실화되게 하라라는 말인데 무슨 말이냐면은 뭔가 상상을 갖고 희망을 갖고 있는 것도 좋죠. 그게 중요한 거긴 하지만 거기에만 집중하지 말고 실천에 옮기라는 의미예요. 그 밸런스를 맞추라는 거죠. 너무 실천만 하자, 이것도 좀 문제가 있잖아요. 이상과 현실을 좀 밸런스를 맞춰야 된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여러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사랑 어떻게 될까요?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은 두 분은 러버스입니다. 소울메이트고 연인이기 때문에 이 관계가 끝난 건 아닌데요. 몇 개의 고개가 더 있을 것 같아요. 그것들을 넘어야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제가 느껴지기엔 그거예요. 자, 그렇게 마무리하고 갈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게 슬롯머신을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리딩이었습니다. 우리 사랑 어떻게 될까요? 세 번째, 버섯을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리딩으로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사랑 어떻게 될지 이제 카드를 한 장씩 열어가면서 보도록 할게요. 좋은 결과 기대하면서 메인 에너지 카드 한 장 열겠습니다. 세렌디피티 카드가 나옵니다. 그래요. 아주 긍정적인 카드가 나왔습니다. 세렌디피티 카드예요. Merge with the Flow라고 부제가 되어 있고요. 이 세렌디피티라는 말은 우연입니다. 필연적인 우연이라는 거죠. 바꿔 말해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 일들이 벌어지는 것은 다 이유가 있고 나와 있는 부제의 의미마저도 그 이유를 따라가라 라는 의미입니다. 이 카드가 메인 에너지로 나와 있다면 두 분 사이에 일단 어떤 일들이 있을 것이고요. 그 일들 안에서 여러분들의 관계가 변화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카드를 좀 열어봐야지 알겠지만 이게 이제 만난 지 얼마 안 된 분일 수도 있죠. 우리 사랑 어떻게 될까요? 만난 지 얼마 안 된 분인데 그분과 어떻게 될지 궁금하신 분들도 있겠죠. 자,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꺼내볼게요. 아하, 말하기 무섭게 세퍼레이션이 나왔습니다. 이별 카드가 나왔어요. 일단 여러분들 쪽에서는 이별 때문에 많이 슬프다 라고 카드를 꺼내고요. 오늘 다들 이제 여러분들이 슬픈 분들이 많아요. 여기는 트윈 플레임이 나와 있고요. 자, 여러분이 이별이 돼서 슬프다라고 일단 꺼냈으니 상대편과 이별이 되어 있는 건 맞는 것 같고요. 트윈 플레임까지 나와 있다면 적어도 이 사랑은 끊어내기 그리고 정리하기 힘든 관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는 또 이상한 카드가 나왔어요. 상대편이 꺼낸 카드는 등에 비수를 맞다 입니다.
자, 이 등의 비수를 맞았다. 그리고 여러분들과의 관계를 본다면, 지금 액면가로 본다면 이분은 여러분에게 등의 비수를 맞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보이진 않습니다. 자, 아하, The Golden Mirror 카드가 나오네요. 그렇습니다. 자, 카드의 액면가로 본다면 이별이 됐는데 여전히 그 상대편이라는 사람을 그리워하고 끝낼 수 없고 그런 상황입니다. 이별이 된 건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리고 많이 슬퍼요. 여전히 가지고 있는 큰 에너지 때문에 많이 힘들다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등의 비수를 꽂고 슬퍼할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게 보기엔 좀 힘들잖아요. 이 스텝 인 더 백이 여러분이 꽂았다? 라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요. 자, 그런데 옆에는 골든 미러가 있죠. 이 골든 미러가 상당히 안 좋은 카드입니다. 나르시스트 카드예요. 자신밖에 모르고 자신의 이득만을 생각하고 사람의 감정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개의치 않는다. 이 세상에서는 내가 제일 이쁘고 내가 제일 잘났다 라는 의미의 카드입니다. 그래서 이 카드가 그 백설공주 계모 거울을 이렇게 그려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나르시스트고 나쁜 사람이다. 그런데 등의 비수를 맞았대요. 그런데 그게 여러분이래요. 좀 이상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등의 비수를 꽂은 건 여러분은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카드가 또 갖고 있는 한 가지 큰 의미 뭐냐? 짝사랑입니다. 이 상대편이라는 분이 어떤 누군가를 상당히 좋아한 거예요. 그런데 그분에게 비수를 맞았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분은 여러분과 상관없는 에너지를 하고 있는 거겠죠. 여러분은 지금 이분 때문에 헤어져서 슬픈 상황인 거고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중앙에 세렌디피티가 있잖아요. 정말 새롭게 나타난 어떤 분인가 라는 생각도 들긴 듭니다. 한번 열어볼게요. 엠페러가 있어요. 여러분들 자리에 9개의 컵이 있어요. 그렇군요. 킹 오브 컵스의 역방향이 있어요. 뭐죠? 체리엇이 있어요. 언더라인에는 3개의 컵의 역방향이 있네요. 그렇습니다. 바보타로스럽지 않게 리딩을 하면 상당히 간단하게 끝날 수 있는 리딩이긴 한데, 제가 보여지는 것을 다 제외하고 말씀을 드릴게요. 두 분이 이별이 됐고요. 여러분이 이별을 통보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별을 통보하는 게 힘들었어요. 그래도 이별을 통보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해서 한 것 같아요. 일단은 트윈플레임이 나와 있었기 때문에 두 분이 다툼이 많았거나 이 관계가 잘 되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했거나 아무리 노력해도 발전되지 않았거나, 하지만 그 안에서 사랑이 계속 커져가는 여러분들이 싫기도 했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있어서 여러분들은 이별을 보낸 거죠. 하지만 그 이별을 보낼 때마저도 슬펐지만 이별한 거예요. 자, 그렇다 보니 여러분은 이제 새로운 출발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사랑이 됐든 새로운 인생이 됐든 뭐가 됐든 이제 여기를 나가고 싶은 거죠. 하지만 아직까지 강렬하게 이 에너지에 남아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정을 누르고 이성적 판단에 의해서 이별이 됐다라는 의미겠죠. 자, 상대편은 여러분에게 이별 통보를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상당히 상처가 있는 상태죠. 그 상황에 이 분은 다소 이제 좀 이기적이 됐어요. 그러니까 사랑이 뭔 소용이야, 됐어. 다 필요 없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저것 안 따지고 여러 사람들 만나고 가볍게 보고, 가볍게 본다? 그럴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내가 너한테 사랑을 갈구하진 않을게. 그런데 너가 나한테 만나자고 하거나 잠자리를 요구하거나 그런 게 있다면 쿨, 오케이, 큰 문제는 없어 라고 하면서 받아는 주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건 역시도 자기 파괴인 거죠. 일단은 등에 비수를 맞았기 때문에 이분은 뭐라도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뭔가를 하고 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두 분 사이에 무엇인가가 재점화가 되거나 하는 부분은 어려울 수 있다 라고 저는 예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게 이제 테일럽의 모든 것을 제외하고 말씀을 드리는 카드 액면가예요. 자, 이제부터 제가 보여지는 말도 안 되는 리딩을 이제 스타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분이 있어요.
그분은 상대편이 아니고요. 여러분들과 상당히 오래 사귀셨던 어떤 분이 있어요. 그분은 여러분에게 모든 걸 다 해줍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것, 그런 것들을 다 해주는 분이에요. 하지만 여러분이 그 안에서 느끼는 것은 욕심이라는 것에 소비되어지고 있다는 느낌이 있나 봐요. 그러니까 그분이라는 사람에게 소비되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상황에 여러분이 어떤 누군가를 만난 것 같습니다. 만났다라기보다는 친해지게 된 계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분과 미묘한 감정이 생겨났던 것 같아요. 그분이 바로 이분입니다. 그런데 좋아했어요. 감정으로 좋아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이 오래 만났다라고 하고 여러분에게 모든 걸 다 해주고 있는 그분이랑은 뭔 거냐? 싫은 건 아닌데 감정이 남아있진 않습니다. 제가 보기엔 그거예요. 여러분들을 행복하고 안정적으로 만들어주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다소 강압적인 분 같아요. 여러분이 잠시 만났던 즉 이 상대편이라는 사람은 상당히 돌발적이고요. 즉흥적이고요. 일단은 잘났습니다. 외모가 일단은 출중할 것 같고 다소 좀 어린 면이 없지 않아 있긴 있지만 여러분에게서 사랑이라는 감정을 좀 느끼게 해준 분인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이 이별은 여러분이 한 겁니다. 여러분이 이분을 잘라냈어요. 여러분에게 모든 걸 해주고 있는 그분, 그분에게서 느끼지 못했던 걸 이분에게서 느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잠시 했던 겁니다. 하지만 원상복귀 된 것 같고요. 그 상황에 지금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뭐 그리움이 됐든 뭐가 됐든 좀 남은 것 같아요. 그런데 솔직히 잠깐 만났다라고 했지만 제가 느껴지는 부분은 그 이상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일단 있어요. 여러분이 이분에게서 느낀 게 뭐냐면 감정적인 요동인데요. 뭐라 그럴까요? 감정을 줘요. 그런데 그 감정에서 진심이 느껴지진 않았어요. 너무나 돌진해오는 듯한 그 느낌에 여러분들이 좀 놀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건 또 제가 느껴지는 한 가지 부분인데 어떤 남자가 있습니다. 이 분은 이 근처에 사시는 분들 중에 가장 부자인 것 같아요. 앞에 어떤 여성분을 안고 있죠. 일단은 베란다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분 집에는 테라스죠. 그 위에 컵이 9개가 있어요. 비둘기도 와서 여기 있는 술을 마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왕처럼 보이는 이분이 나는 너에게 모든 걸 줄 수 있어. 이 컵에 있는 모든 걸 다 줄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이렇게 근엄합니다. 왕이죠. 타로 카드에서 제일 계급이 높으신 분이에요. 사장님 카드, 회장님 카드, 아무튼 상당히 권위적인 분이에요. 그분은 이렇게 모든 걸 다 주고 있는 거죠. 저는 행복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솔직히 행복하다 카드예요. 그런데 저는 지금 이 카드에서 느껴지는 건 욕심이에요. 여러분이 욕심을 내고 있다 그 느낌은 아니고 이분이 여러분에게 욕심을 내고 있는 거예요. 이분의 욕심에 여러분이 소비되어지고 있다는 느낌이 좀 강해요. 이 사람이랑 여러분이 있는 것 같고 이분은 튕겨나간 거죠. 여러분들에 대한 마음이 많고 하지만 아마 어떻게 할 수는 없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스텝 인 더 백이 나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게 제가 보여지는 무엇인가입니다. 그래서 지금 두 분 사이에는 그 어떤 발화점도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얘는 3컵이죠. 3개의 컵이기 때문에 삼각관계를 의미합니다. 바꿔 말해 이 안에 누군가 한 명이 더 있었다라는 걸 말하는 거고요. 그게 저는 이분으로 보여집니다. 왜냐? 지금 이 카드는 여러분과 이분의 리딩을 보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지금 여러분들의 상황이 이런 거라고 보여져요. 이 두 개의 카드를 보면 뭔지 알겠죠, 지금? 이 그림만 봐도 지금 상황이 뭔지 다 보이실 거라 믿어요. 자, 그러면 두 분이 서로가 서로에게 어떤 말을 좀 하고 싶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로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여러분이 이분에게 하고 싶은 말 보겠습니다. I hope that you can forgive me one day. 카드가 나오네요.
나는 언젠가 너가 나를 용서해 주길 바래 라는 카드가 나왔어요. 자, 한 장 더 보겠습니다. 상대편이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이에요. I'm afraid to contact you 카드가 나오네요. 난 너에게 연락하는 게 두려워 라는 카드가 나옵니다. 그래요. 이렇게까지 나오니까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네요. 여기서 등에 비수를 꽂았는데 여러분은 이분에게 용서를 바란대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이별을 통보한 게 맞는 것 같고, 이 상대편은 여러분에게 연락을 하고 싶어도 못한다라는 말이죠. 솔직히 뭐 연락을 못하는 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그냥 하고 싶지만 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안 한다라는 느낌이 좀 강하고요. 그냥 그렇지 않을까라고 해서 던졌을 뿐인데 카드 메시지가 이렇게까지 나오니까 이 버섯을 고르신 분 중에 그럴 분이 있을 수도 있겠다 정도로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여기다가 한 가지만 더 하면은, 여러분이 이별을 던지게 된 게요, 이분이 너무 철이 없어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것은 안정된 무엇인가인데 이분이 안정적이지를 않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세상 안정적인 거예요. 그런데 이분하고 함께 있기 위해서 이분을 뭐 잘라냈다 이런 느낌이라기보다도 이분이 잘라내지고 난 다음에 선택되어진 분이 이분 같은데, 팀 플레임이 나와 있는 거라면 솔직히 여러분이 하고 있는 게요, 이 안에서 행복을 못 느낀다라는 거예요. 이걸 누가 없다 라고 그냥 본다면 이 두 가지는 뭐냐, 내가 새 인생을 개척하고 나만의 즐거움을 찾아가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왜 용서를 해달라고 나오겠냐고요. 뭐가 됐든지 간에 여러분들은 이분에게 있어서 만족을 못했다라는 말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자, 한 장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energy is gaining momentum 카드가 나옵니다. 그래요. 에너지는 점점 더 가속도를 낼 것이다. 뭔가 빨라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에너지가 상당히 느리게 가고 있고, 두 분 사이에는 그닥 특별한 변동이나 이런 것은 없었다 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계속 얘가 눈에 들어오는데 세렌디피티잖아요. 상황에서 우연찮게 뭔가가 벌어질 수 있다라는 것도 의미하고요. 두 분이요, 우연찮게 어떤 순간 같은 게 하나 있을 것 같아요. 맞닥뜨리는, 그리고 그 안에서 뭔가 변화가 있을 것 같다라는 느낌도 듭니다. 한번 열어볼게요. 에너지가 이제 가속도를 받는다라고 했으니까, 자, 첫 번째 부엉이가 나옵니다. 커플이라는 의미죠. 그런데 지금 이 커플은 두 분은 아니에요. 두 분은 지금 이별된 게 거의 확실시 되니까. 자, 커플이 있는데 채찍으로 때리고 있는 커플이 있다고 합니다. 강압적인 뭔가가 있대요. 강압적인 무엇인가다. 혹은 커플이라는 것이 스트레스가 된다 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뭔가가 그렇군요. 자, 세렌디피티 카드가 나왔습니다. 우연찮게 무엇인가가 있다라는 거죠. 자, 번호조 카드를 옆에 내려놓겠습니다. 솔직히 제가 너무 구체적으로 한 가지를 말씀드렸잖아요. 이것도 제너럴 리딩인데, 제가 에너지를 할 때 카드를 하나씩 짚어드리잖아요. 거기서 그냥 여러분들의 상황에 맞게 그냥 받아주시면 되는데, 르노만트까지 이렇게 나온다면 진짜 이것은 이 상황에 있는 어떤 분의 리딩인 것 같기는 해요. 버섯을 고르신 분이 모두 이렇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공통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 버섯을 고르신 분들 중에 관계 하나가 있으신 분이 정말 많을 것 같아요. 제가 느껴지기엔 그거예요. 저는 싱글입니다. 가능은 한데 심지어 여기 커플이 또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태가 커플인 분이 좀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관계가 행복하지 않은 겁니다, 지금. 그게 지금 이 리딩의 주제예요. 그리고 여러분 앞에 있었던 어떤 분이 있었다는 거죠. 그걸 말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분이랑 지지고 볶고 하다가 여러분이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지금 관계를 해나가고 있는데, 그렇다고 본다면 그 관계가 지금 좋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은 이분을 다시 원하는 거죠. 그런데 원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들은 그 안 좋은 관계에 있으려고 하는 거죠. 그 이유는 딴 거 없습니다. 이 분이 잘해주기 때문이에요. 사랑을 해주는 거죠. 그렇다고 여러분이 그분에게 사랑을 느끼고 있다? 그렇게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커플이 있죠. 그 커플은 채찍이래요. 채찍은 강압하다, 스트레스가 된다, 그리고 상당히 급작스럽다. 바꿔 말해 이 커플이라는 것 자체가 너무 급하게 선택한 무엇인가다 라고도 볼 수 있지만, 제가 아주 강력하게 느껴지는 것은 여기 엠페러가 나와 있죠.
이분이 황제입니다. 명령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소 그 부분 때문에 스트레스가 되고 있다도 가능할 것 같고, 저는 솔직히 그게 아주 크다고 봅니다. 그 안에 얘가 또 갖고 있는 거 하나는 뭐냐? 폭력이죠. 폭력이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이 안에서 얻는 것도 있어요. 그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관계는 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옆에는 공원 카드가 나있죠. 식물원 카드고, 자, 이 카드가 우연이라는 의미의 카드고요. 어떤 날, 어떤 장소, 어떤 시간, 어떤 사람, 어떤 일,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 카드입니다. 혹은 사람이 정말 많이 모여있는 곳을 말해요. 이를테면 서울역, 김포공항, 무슨 마트, 뭐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공공의 장소를 의미하죠. 하지만 가장 많이 의미하는 것은 세렌디피티입니다. 어떤 우연치 않은 무엇인가예요. 자, 그렇게 본다면 이 카드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 커플이 있어요. 하지만 그 커플은 스트레스를 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거예요.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는 카드예요. 다시 정리를 드리면, 커플이 있는데 그 커플은 스트레스가 되고, 그 스트레스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길 바란다. 그거예요. 그리고 에너지는 점점 이제 가속도가 나기 시작했어요. 번호 조합 카드는 뱀입니다. 독이죠. 여러분에게 안 좋은 무엇인가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를 드리면, 커플이 있는데 그 커플은 상당히 스트레스를 주고 강압적인 무엇인가고 어떤 것을 바란다. 우연히 있길 바란다. 그것은 독이다. 라고도 볼 수가 있고요. 상황에서 이 모든 것을 만들었던 사람은 뱀이다. 라고도 볼 수가 있고요. 이 우연, 즉 무엇인가가 일어나길 바래. 나에게 있어서 이 채찍을 없애줄 수 있는 어떤 사람이 오길 바래. 그 사람은 제 3의 인물이라고 가정한다면 그 사람은 이 사람이죠. 바꿔 말해 여러분이 원하는 게 이분과 뭔가를 하는 겁니다. 하지만 뱀이죠. 뱀이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 이분과 관계를 끝내지 않고 이분과 무엇인가가 되길 바란다. 또 가능해요. 뭐든 안 가능하겠습니까? 뱀인데, 그죠? 자, 그런데 일단은 세렌디피티가 나와 있죠. 제가 느껴지기에는 그 일은 좋지 않은 일로 보여집니다. 일단 뱀이기 때문에. 솔직히 경고성 메시지예요. 만약에 무엇인가 우연찮은 걸 원한다면 그 생각을 접어야 된다라고도 볼 수 있는 카드죠. 왜냐하면 일단 뱀이기 때문에. 그렇게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모든 것들을 다 제외하고 본다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은 커플이라는 거죠. 바꿔 말해 여러분들이 이별이 됐으니까 이제 새로운 누군가를 만나려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억지로 만나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채찍이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이별된 지 얼마 안 됐으니 여러분들도 슬픈데 누군가를 만나서 그래, 사람은 사람으로 있는다고 우리 할머니가 그랬어. 그래서 만난다라고 하는 것도 너무 억지스럽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나에게 어떤 우연찮은 기회로 누군가가 나에게 다가왔으면 좋겠어 라고 하죠. 하지만 그 자체가 독이다. 하지 마라 라는 말인 거고, 일단 에너지가 가속도가 붙었기 때문에 에너지가 급작스럽게 빨라지고 그 말인 즉슨 여러분 앞에 어떤 일이 오고 있다라는 거고, 그것은 세렌디피티일 수 있다. 우연찮은 어떤 좋은 일일 수 있다 라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렇게밖에 저는 해석을 못하겠어요. 바꿔 말해 우리 관계 어떻게 될까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했던 리딩이 맞다면 뱀이죠. 엄청난 일이 하나 벌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고요. 그게 아니다, 나는 이런 일이 없다 라고 하시면 에너지의 액면가 그대로 나는 누군가 새로운 사람과 시작을 하고 싶은데 그것이 너무 억지스럽죠. 그것을 멈추고 가만히 있고 그냥 여러분들의 삶을 열심히 산다면 우연찮게 정말 괜찮은 사람이 나타난다. 그러니 기다려라. 이분과는 끝났다 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두 분 사이에 에너지는 없습니다. 끝난 게 맞아요. 자, 하나씩 볼게요. 컴프로마이즈가 나오죠. 타협하라입니다. 어떤 상황이 됐든 그 안에서 타협을 하라는 말이죠. 이 타협이라는 말 자체 안에 포함된 건 뭐냐면 다 들어주지 말라는 말이에요. 나의 것도 이야기하라는 거죠. 그 부분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이 정도 볼게요. Look for sign 카드가 나오죠.
일단은 사인을 봐야 된다. 어떤 조짐들을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에너지에 들어와 있긴 하나인가 봐요. 그렇습니다. 일단 한 장 더 열어볼게요. 한 장 더. The situation will improve 카드가 나오는데요. 이 상황은 더 나아질 것이다 라고 합니다. 자, 미친 김에 더 미쳐보겠습니다. 루폴 사인이 딱 나오자마자 느껴지는 건 뭐냐면 특히 얘 그리고 얘들 가장 중요한 거는 에너지가 모멘텀 되고 있다고 했죠. 여러분들은 지금 다소 불만을 느끼고 있는데 혹시나 만약에 이 우연찮은 일이 얘라면 그리고 이게 제3의 인물을 의미하는 거라면 여러분이 함께하고 있는 이 분에 대한 어떤 일을 여러분이 알게 된다라는 것도 가능은 할 것 같고요. 바꿔 말해 여러분에게 모든 걸 해주고 있는 이 분이 여러분들 몰래 나쁜 일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것도 가능은 해요. 그것도 한 가지의 가능성이에요. 그 리딩하고 나면 이제 댓글에 보면 이게 너무 충격을 받으셔가지고 그렇게 좀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솔직히 저도 신경이 쓰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느끼실지 모르지만 많이 누르고 한답니다. 할 말 안 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런데 오늘은 그냥 다 하려고요. 예. 그냥 보여지는 거 다 말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뱀까지 나오니까. 한 장 열겠습니다. Retirement 카드가 나오는데요. 자, 이게 왜 나왔을까요? 자, 이 말은 은퇴입니다. 은퇴. 직업을 관두고 이제 일을 하지 않는 단계로 간다는 말인가요? 만약에 진짜 어떤 일을 하고 있다면 그 일을 관두게 된다 뭐 이런 것도 가능은 할 것 같고요. 근데 이게 안 좋아서 관두는 게 아니라 자발적인 관둠인 거죠. 다르게 본다면 무엇인가 열심히 하고 있었던 부분에서 좀 이젠 놔줘야 된다 뭐 이런 것도 가능은 할 것 같아요. 이걸 이제 보시는 분들도 정말 많기 때문에 그냥 이 카드가 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참고가 되시는 부분이 있다면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상황이 안 좋아지더라도요, 상황이 괜찮아질 거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시거나 이럴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은 듭니다. 자, Make Waves 카드가 나오고요. 파도를 만들어라 라고 합니다. 여기 보면 고래가 꼬리를 막 흔들어서 파도를 만들고 있죠. 무엇인가를 잠잠하게 놔두려고 하는 부분이 있다면 꼬리를 흔들어서 반란이 됐든 뭐가 됐든 그 안에서 할 건 하라는 말인 거죠. 쉽게 말해 가만히 있지 말라는 말인 거예요. 그리고 어떤 움직임 자체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하라는 의미도 되긴 합니다. 여기 에너지가 가속도가 붙고 있다라고 했고 여러분들이 판단하고 결정 내리고 상황이 바뀌게 되고 해야 되는 게 오고 있나 봐요. 그러면 그 안에서 잠자코 있지 말라는 거죠. 크게 움직여라 라고 말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조언은 그거예요. Giving and Receiving 카드가 나오는데요. 주고받기 카드입니다. 무엇인가를 주고받는다 뭐 이런 의미이기도 한데요. 솔직히 이 카드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의미는 밸런스입니다. 특히나 이제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건강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고쳐야 될 수 있는 부분들 뭐 버릇이라든지 뭐 이런 행동 패턴들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고 밸런스에 맞게 움직여야 된다라는 걸 가장 크게 의미하는 거기도 해요. 줄 건 주되 받을 건 받아라 라는 것도 의미를 하는 것 같기는 합니다. 카드를 한 장 더 열어볼게요. 어떤 천사의 날개 안에 어떤 여성분이 누워있어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잠시 뒤로 한 걸음 물러나서 혼자서 시간을 보내는 게 좀 중요한 때이다. 다른 어떤 것들에게 집중하는 것보다는 지금은 온전히 여러분에게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 라고 말을 해주니까요. 이것도 그냥 조언이니까 그렇게 받아들여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숫자 10 카드가 나오고요. 4월 10일, 5월 10일, 6월 10일 뭐 이런 것들도 가능할 거고요. 10월 달도 가능할 거고요. 10주, 10일도 있습니다. 10주면은 3달 정도 되죠. 솔직히 나와 있는 것도 그렇고요. 여기 보면 식물원 카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어떤 일 하나가 벌어질 것 같은데요. 그리고 그 일이 여러분들을 많이 바꿀 것 같아요. 이 바꾼다는 게 뭐 내면적으로 뭔가를 바꾼다는 게 아니라 환경적으로 맞는 걸 바꿀 것 같고요.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소리를 내야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파도를 만들어라. 그리고 주기만 하지 말고 받아라. 받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도 있는 거 보면은 솔직히 이 세렌디피티라는 거 자체가 우연찮게 여러분에게 오는 일이지만 그 안에서 그것은 우연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놀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놀라지 마시고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침착하게 대응을 하시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버섯을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리딩이었습니다. 자, 오늘 또 이렇게 진행을 해본 우리 사랑 어떻게 될까요? 리딩을 해봤습니다. 자, 저는 또 새로운 리딩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케일럽이었습니다. 바이!